호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가는 하락을 했다. 바로 필에너지의 가치가 나옵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악재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호재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구독자 한 분께서 자신의 보유 종목이 삼성 SDI로부터 투자를 받았다. 즉 3자 배정 유상 증자를 진행을 했는데 분명히 자기는 호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가는 하락을 했다. 왜 그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서 오늘은 유상증자 공시에 대해서 알아보고 과연 호재와 악재 이것을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결과적으로 해당 종목은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락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해당 종목은 바로 필옵틱스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지난주 금요일에 보시다시피 4% 하락을 했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자, 뉴스를 보면 필옵틱스 2차전지 메인 장비사 타이틀 획득, 이런 기사가 있고요. 또 다른 기사를 보면 필옵틱스 자회사의 삼성 SDI 최초 투자 2차전지 메인 장비사 전환 성공. 딱 봐도 호재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주가는 이날 장중에 17,600원까지 올랐다가 결과적으로는 4% 하락 마감한, 즉 만약에 고점에 샀다라고 한다면 10% 넘게 물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자, 일단은 필옵틱스의 삼성 SDI로부터의 지분 투자, 이 부분이 보도 자료를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런 중요한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서 가장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의 공시를 살펴보면 여기에 유상증자 결정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면 필옵틱스가 유상증자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종속회사라고 보면 자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지분율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나누는데 50% 초과 지분을 들고 있으면 종속회사로 분류를 합니다. 아무튼 간에 이 필에너지가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증자 방식은 3자 배정 증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누굴 대상으로 진행을 했느냐? 여기에 삼성 SDI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필옵틱스의 자회사인 필에너지가 삼성 SDI로부터 지분 투자를 받았다. 자,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면서 앞서서 봤던 뉴스에서 긍정적으로 보도를 한 것이죠. 참고로 필에너지는 필옵틱스의 2차전지 장비 사업 부분을 담당하는 자회사입니다. 원래 필옵틱스와 필에너지는 하나의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에 물적 분할을 공시를 했고 이로 인해서 2차전지 장비 사업 부분이 떨어져 나온 것이죠.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분할을 하는 것은 제3자로부터 다른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런데 왜 필에너지의 주가는 삼성 SDI로부터 투자를 유치를 받았는데 하락을 한 것일까요? 일단은 투자 유치의 형태가 유상증자로 진행이 됐죠. 유상증자는 무엇이냐? 주주나 불특정 다수, 제3자 등에서 돈을 받고 주식을 새로 발행을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상증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부정적인 면을 살펴보면 지분 가치가 희석된다 라는 표현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유상증자로 주식을 새로 발행을 해주면 그 기업의 주식수가 많아지죠. 그런데 그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이익은 그대로인데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순이익 나누기 주식수, 즉 주당 순이익 EPS가 하락하게 됩니다. EPS가 하락을 하면 주가 나누기 EPS, 주당 순이익, 즉 PER은 높아지게 되죠. PR이 높아진다는 것 자체가 비싸지는 거죠. 그리고 ROE, 즉 순이익 나누기 자본총계, 이 값은 내려가게 됩니다. 왜 내려가느냐? 주식수가 많아진다는 것 자체가 그 기업의 자본총계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이익, 즉 분자는 그대로 있는데 자본총계, 즉 분모는 늘어나니까 ROE가 낮아진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 지표가 안 좋아집니다. 믹스커피 관련 이미지가 있잖아요. 제가 이것을 왜 가지고 왔느냐? 일반적으로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지분 가치가 희석이 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딱 이 믹스커피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를테면 믹스커피의 용량은 똑같은데 거기에다가 물을 더 부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커피의 농도가 희석이 되죠. 즉 그 기업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결과적으로 주식수만 많아지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지분 가치가 희석이 된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유상증자가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당장은 부정적일 수가 있으나 보시다시피 그 기업이 왜 유상증자를 진행하는지 그 부분이 중요하겠죠. 단순히 돈이 없어서 돈을 주세요 라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당연히 시장은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기업이 엄청난 유망한 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즉 공장을 짓는다거나 아니면은 괜찮은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그것이 또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그때 유상증자로 돈을 땡겨서 투자를 해서 성공을 했다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그 기업의 가치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면은 이 부분을 꼭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증자 방식인데요. 여기에 따라서 주가가 엇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공시는 코스모 신소재가 2019년 8월 23일 내놓은 유상증자 공시고, 두 번째는 하나투어가 2019년 12월 달 이 당시에 내놓은 유상증자 공시입니다. 자, 그 공시가 나오고 나서 바로 다음날 주가를 보면 두 기업이 크게 엇갈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20% 이상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3.7%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 두 기업의 결정적인 유상증자의 차이가 무엇이냐? 바로 증자 방식입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하나투어는 제3자 배정 증자입니다. 자,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유상증자는 크게 증자 방식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주 배정과 제3자 배정. 하나가 더 있어요. 일반 공모인데 일반 공모만 하는 것은 거의 안 나와요. 보통 주주 배정 아니면은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그리고 3자 배정,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주주 배정은 무엇이냐? 주주에게 자금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실권주 일반 공모는 또 무슨 얘기냐면 주주 배정 증자를 했는데 주주들이 그 주식을 안 사는 거예요. 유상증자를 했는데. 그렇다면 실권주가 발생을 하겠죠. 그렇다면 그 실권주를 그냥 불특정 다수한테 파는 것, 이것이 바로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주 배정 증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부모님한테 자식이 손을 벌리는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징은 주주의 참여 여부, 발행 조건, 이런 부분이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행가액 5,000원에 100억 원어치 증자를 한다. 자, 이런 식으로 공시가 되긴 되는데 이게 확정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주를 대상으로 증자를 하는데 주주가 얼만큼 많이 참여할지 이 부분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발행 가격이라고 해서 5,000원이라고 공시에 명시를 하긴 하는데 이게 예정 발행가액입니다. 나중에 주가가 더 많이 하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발행가액이 낮춰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공시를 하는 것이 바로 주주 배정 증자다. 그래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일단은 기본적으로 유상증자니까 지분 가치가 희석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나 시장이 가장 좋아하지 않는 것이 악재가 아니라 불확실성입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주가 얼마나 참여할지도 모르겠고 발행가액이 얼마로 결정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주 배정 증자를 하면은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3자 배정 증자는 좀 다릅니다. 앞서서 하나투어가 3자 배정 증자였는데 이것은 제3자로부터 투자를 유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주 배정 증자와는 달리 증자 대상자 그리고 몇 주를 얼마에 가져가는지 이런 부분이 명확히 계약을 통해서 명시가 된 상황에서 공시를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끝난 건 아니에요. 납입일에 실제로 그 돈이 들어오는지 이제 그 부분까지 보긴 봐야 되는데 주주 배정 증자에 비해서 제3자 배정 증자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증자 대상자가 누구고 발행 조건이 얼마인지 명확하게 공시가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확실히 주주 배정 증자에 비해서는 낮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부분입니다. 자, 제3자가 누구냐, 그 기업의 신주를 사가는 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호재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필옵틱스의 자회사 필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장비를 만드는 기업인데 무려 삼성 SDI로부터 투자를 유치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투자가 아니라 투자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 부사채 그런 것들을 통해서 투자를 받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렇게 유상증자를 통해서 투자를 받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투자사 입장에서는 유상증자보다는 전환사채를 선호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환사채는 내가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주식으로 전환해서 그 회사 주식을 가져가도 됩니다. 즉, 그 기업과 협업을 하긴 하는데 계속해서 간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을 본 다음에 이 기업이 생각보다 별로다라고 한다면 만기에 원금과 이자 받고 끝내면 돼요. 지분관계를 굳이 가져갈 필요가 없다. 자, 근데 이번에 필에너지와 삼성 SDI의 투자 지분관계를 보면 삼성 SDI가 유상증자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쭉 앞으로 간다. 간을 보지 않고 같이 갈 만한 그런 회사다라고 평가를 한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필옵틱스의 주가는 하락을 했을까요? 18일 날 필옵틱스의 자회사 필에너지가 삼성 SDI로부터 투자를 유치한다. 자, 이렇게 공시가 나왔죠. 그런데 그 전에 주가 흐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9월 8일부터 계속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주가가 조금씩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한 14,000원 초반에 있던 주가가 9월 18일 날 종가 기준으로는 15,250원인데 고가 기준으로는 거의 17,00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수급을 보면 필옵틱스의 주가를 끌어올린 주체는 전반적으로 기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관이 16일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이제 순매수를 나선 그런 부분이 눈에 띄죠. 그런데 18일 이때 삼성 SDI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라는 소식이 나온 이 시기에는 기관이 보시다시피 27만 주나 던져버렸죠. 그래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증시에는 이런 말이 있거든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 아무래도 이거는 그냥 제 질의 짐작입니다. 확실한 건 아니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삼성 SDI로부터 투자를 받는 그 부분이 선 반영을 해서 주가가 좀 미리 올랐다. 그리고 막상 그 뉴스가 나오자마자 이미 그 전부터 사 모으는 세력은 충분히 기대 수익률을 충족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던진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장중에는 17,000원까지 엄청나게 주가가 올랐었거든요. 자, 거기에서 기관이 던지니까 또 여기에 따라서 추세적으로 매매하는 사람들은 또 추세가 꺾이니까 같이 던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하락 마감을 했다. 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또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 앞서서 봤던 필에너지의 유상증자 공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증자 전 발행 주식수가 24만 주예요. 그리고 삼성 SDI한테 6만 주를 발행을 해줍니다. 그런데 얼마에 발행을 해주냐면 83,334원에 발행을 해주는 거죠. 증자 전 발행 주식수가 24만 주고 새로 발행하는 주식이 6만 주입니다. 즉 합치면은 30만 주가 되고요. 30만 주 곱하기 83,334원을 하면 바로 필에너지의 가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베이스로 필에너지의 가치를 계산해 보면 250억이 나와요. 삼성 SDI는 필에너지를 250억의 가치로 투자를 한 거죠. 근데 필옵틱스의 시가총액이 2,800억이 조금 넘거든요. 필옵틱스의 사업부별 구성을 보면 디스플레이 장비 사업 부문이 한 70%가 조금 넘고 그리고 2차 전지 사업 부분이 매출 비중이 한 20%가 조금 넘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상 삼성 SDI는 필에너지에 대해서 250억 원 정도의 가치로 투자를 한 겁니다. 즉 시장에서 뭔가 평가받는 것보다는 상당히 좀 싸게 들어갔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전략적 협력 관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투자 관계에 비해서 지분을 싸게 줄 수도 있죠. 그리고 그것보다는 필에너지가 삼성 SDI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면서 얻는 것이 더 많은 것은 사실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증자 방식에 따라서 주주 배정 그리고 제3자 배정 증자로 나뉜다. 주주 배정 증자는 자식이 약간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부모님이 돈을 줄지도 모르고 얼마에 줄지도 모르고 이런 불확실성이 내재가 돼 있다 보니까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주가 변동성이 크거나 그리고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제3자 배정 증자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를 꼭 집어서 그리고 나머지 조건이 모두 결정된 하에 투자를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 배정 증자에 비해서 불확실성이 낮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누가 투자를 했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옵틱스의 자회사 필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로부터 투자를 유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은 당연히 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가가 빠졌느냐? 주가와 같은 기간의 수급을 보면 이 필옵틱스를 계속해서 사모았던 그런 세력들이 기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실제로 필옵틱스의 자회사 필에너지가 삼성 SDI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순간적으로 주가가 17,000원까지 오버슈팅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간 사모았던
그런 물량들을 한꺼번에 다 털어버리다 보니까 주가가 결국에는 한 4% 이상 하락 마감하는 그런 결과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실 때 되게 중요한 건데, 호재가 나왔다고 무조건 주가가 오르는 것도 아니고 악재가 나왔다고 주가가 무조건 하락하는 것도 아닙니다. 즉 단기적인 주가 같은 경우에는 그 악재, 호재 이런 것들을 미리 예상을 하고 들어가는 그런 세력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기업 가치만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차트, 거래량만 보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가 흐름은 사실 호재, 악재 이것이 나왔다 하더라도 어떻게 될지는 분간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해당 업종의 주요 고객사로부터 지분 투자를 받았다. 자, 이거는 명백한 좋은 이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를 받아서 실제로 삼성 SDI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그 잘 되는 와중에 필에너지가 삼성 SDI로부터 수주 물량을 많이 따낸다 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주가는 그 기업 가치에 수렴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무튼 간에 너무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좀 긴 호흡을 가지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